저는 이제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죠. 그럼에도 삶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사랑과 배신,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은 제 삶을 늘 시험했어요. 저는 첫 결혼에서 큰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늘 마음 한켠이 허전했죠. 남편은 늘 바쁘고 말도 잘하지 않았고 가끔은 저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나마의 희망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잊고 지냈던 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 지은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활기차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처음엔 반갑기만 했지만 조금씩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저에게 묘한 긴장감을 주었어요. 지은이는 늘 저에게 넌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 무렵 제 직장 동료인 수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저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왔고 늘 서로 의지해온 사이였죠. 하지만 그날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장님이 당신을 배제하고 다른 팀에게 프로젝트를 넘기기로 했어요. 아마 지은이 쪽에서 사주한 것 같아요.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부터 제 안에서 경계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며 저는 주변 사람들을 예전처럼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딸이 하나 더 있었고 그녀가 최근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왔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 딸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저와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한편 제 전남친 태수가 연락을 해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애틋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처음엔 반갑기도 했지만 태수가 전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내 남편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사건이 겹쳐지면서 아들과 딸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들은 최근에 직장에서 동료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 상처를 저에게 터놓기 시작했죠. 딸은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럴수록 서로의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저는 지은, 수현, 태수, 남편, 숨겨진 딸 등 주변 사람들과 얽히면서 점점 피할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를 속이며 나를 시험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랍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는 남편이 숨겨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딸에게 유산과 재산 상속 문제를 얘기하며 저를 배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졌지만 저는 참았어요. 눈물을 삼키며 차분히 대응할 방법을 고민했죠. 그 후 아들은 직장 동료와의 사건으로 집에 돌아오면 저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어요. 엄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해요? 저도 화가 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갈등 속에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방황했고 남편의 숨겨진 딸 문제는 점점 가족 전체를 흔들었어요. 지은과 수연은 저를 돕는 듯 하면서도 배신의 냄새가 느껴졌죠. 태수는 저를 끌어안고 과거의 연민을 이야기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사건은 쌓여갔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들과 딸, 남편, 숨겨진 딸까지 얽힌 갈등 속에서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은 단 하나였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가족을 지키는 것.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이 숨겨둔 딸이 사고를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숨겨진 딸의 엄마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폭발 직전이 되었죠. 지은과 수연은 서로를 견제하며 제게 의심을 심어주었고 태수는 그 틈을 이용하려 했어요. 제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이제 분명했어요. 배신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가족과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누가 진심이고 누가 배신자인지,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남편의 숨겨둔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했어요. 바로 그 딸의 엄마 민정이었어요. 그녀는 제 또래였고 눈빛에서 오랜 원망과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큰 비밀을 수십 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민정의 얼굴에 서린 분노가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혼란스러워하며 제 곁에 붙어 있으려 했지만 그 아이 역시 친구들과의 문제로 지쳐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동시에 붙잡을 힘이 없었고 그 사이에 남편은 연락을 끊은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제 오래된 친구 지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차분한 얼굴로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피부치에게 끌리기 마련이에요. 당신 남편도 그랬겠죠. 근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지은의 말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했고 저는 점점 그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 수연도 제게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모르게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아마 지은 쪽이 개입한 것 같아요. 혹시 당신 가정사까지 손을 댄 게 아닐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가 동시에 얽히면서 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친 태수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편 예전부터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졌어. 그걸 감추려고 당신 몰래 사람들한테까지 손을 뻗었지. 나도 그 일에 휘말렸었어. 지금 상황,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태수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들은 연락이 닿지 않고 딸은 점점 방황 속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숨겨진 딸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평생 고통받았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사건은 더욱 꼬여갔습니다. 지은은 제 곁에 있으면서도 자꾸 남편의 행적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음모의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 수연이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저를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팀이 무너졌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그 사이 저에게 접근하면서 마치 저를 지켜주는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게 남편의 비밀 계좌 정보를 흘리며 이 돈만 있으면 당신이 다시 설 수 있어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엔 거래와 욕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과 딸도 결국 저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당신은 늘 진실을 감추려고만 했어. 난 더 이상 이 집에 남고 싶지 않아.
라고 했고, 딸은 엄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요. 라며 울부짖었어요. 가족, 친구, 동료, 옛 연인 누구 하나 진심으로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저를 끌어들이고 또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선택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배신을 견디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모두를 끊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과 달리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는 재산을 잃었고 숨겨둔 딸과의 관계도 파탄났으며 지은과 수연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였어요. 그는 저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나 좀 살려줘. 이제 너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결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배신과 거짓 속에서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집 안거실에서 긴 시간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남편이라면 결코 보여주지 않았을 처절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어요. 술과 빚, 그리고 배신으로 갈갈이 찢긴 얼굴은 그동안 제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와도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너밖에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면서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가졌어. 아들은 그 뒤를 따라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끼리 살자. 아빠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아이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증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보며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숨겨둔 딸, 은경이 사실 제 친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과거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은경을 데려왔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 기록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민정이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평생 원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이 피해자였더군요. 하지만 은경이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경을 남편의 배신의 상징으로만 바라봤지만 사실 그녀는 제 피부치였던 겁니다. 은경은 저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난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지막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오랜 친구였던 지은이 결국 제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녀는 제가 집안 문제로 흔들리는 사이 회사 내부 인맥을 이용해 저를 몰아냈습니다. 수연은 그 곁에서 철저히 그녀의 편이 되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지은을 마주했을 때 오랜 세월 쌓였던 우정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넌 내 친구였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 세상에 그런 거 없어. 결국 남는 건 권력과 돈뿐이야.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마지막 남은 기대였던 태수 역시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비밀 자산을 이미 챙겨 달아난 상태였어요. 그가 남긴 말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저를 이용하고 버리고 배신했을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남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경은 병원에서 차갑게 등을 돌렸고 친구와 동료, 전남친 모두 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세우면 돼. 저는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요.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남편은 울부짖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했어요. 우린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해. 아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은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내 엄마야. 언젠가는 내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릴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 속에 아주 작은 떨림이 보였어요. 세월은 흐르고 모든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결국 홀로 남겨져 초라한 말년을 맞이했고 지은은 권력을 잡았지만 곧 내부 반발로 몰락했으며 태수는 달아났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작은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배신과 갈등 끝에 남는 건 결국 가족뿐이구나. 하지만 그 가족조차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시간은 제 인생의 흉터로 남았지만 동시에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